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그 장기요양기관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재 대표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요번에 그 배상 책임보험 승소권으로 장기 요양기간에 희망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요. 우선 그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관련해서는 이제 사안이 두 건이 있는데, 첫째는 그 증권상에 정원뿐만 아니고 현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증권의 수용인원 정원에다가 종사자 수, 전문인 수가 기재되어 있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 현원 기재된 보험 사안은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되었고,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종사자, 즉 전문인 수가 기재된 장기보험 사안에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말에 1심 승소했으나 그 공단에서 본 판결에 이제 불복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본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보험 가입의 효력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위 두 판결에서는 모두 증권에 기재된 수용인원, 즉 정원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의 효력이 모두 미치기 때문에 비록 현원이나 종사자 수가 일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원이 기준이 맞죠. 그렇죠. 네네. 네, 두 번째, 그럼 공단이 자진 신고를 10월, 12월로 변경을 했고, 2003년부터 한다는 거 2025년으로 변경했어요. 변호사님의 배상 책임 승소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배상 책임 보험 승소권 두 가지 말씀해 주셔요. 예, 우선은 저희 판결뿐만 아니고 뭐 협회나 이제 여러 장기요양 기관 원장님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제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진 신고 관련해서 한 발 양보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우선 저희가 승소한 두 가지 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법령과 맞지 않는 보험을 설계한 것에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노인 장기 요양법에서 보면은 방문 요양을 제외한 장기 요양의 경우에는 종사자가 아닌 수급자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있는데, 증권에서는 이제 종사자 수가 기재돼 있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이렇게 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마치 보험 가입이 효력이 종사자 수가 아닌가, 뭐 이런 오해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보험 가입의 효력 기준이랑 그다음에 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또 종사자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이러한 장기 요양 기관 구조적 특성, 종사자나 전문인 그리고 현원이 변경될 때 보험 가입이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급자들의 보호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아주 지극히 타당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단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관련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 관련해서 일부 양보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위반을 통해서 환수뿐만 아니고 업무 정지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영한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자진 신고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자진 신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적인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어떠한 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려고 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제 일부 뭐 잘못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그 환수를 넘어서 업무 정지까지 하는 이러한 과도한 제재를 봤을 때, 특히 이러한 삼성호재 단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령과 달리, 방문요양과 달리 수급자 기준으로 보험을 들게 했음에도 마치 종사자나 전문인 수를 기준으로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증권상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자진환수를 통해서 과도한 제재를 막으려고 했던 걸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알 수 없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에서는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을 들을 때 종사자를 기준으로 들기 때문에 종사자의 인적사항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그 보험 가입이 어느 종사자에 미치는지가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한 이러한 삼성화재나 단연 장기보험에서는 종사자 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 해당 종사자, 보험 가입이 효력이 미치는 종사자가 어떤 종사자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특정도 되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과연 공단의 이러한 해당 일에 근무했던 모든 종사자 수를 합산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질문은,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 보호자하고 다툼이기 때문에 공단이 환수를 하고 또 영업 정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 장기요양 관련된 너무 규정들이 너무 이제 엄격하다 보니까 여러 원장님들이 그걸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경우를 자주 접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긴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은 국가사업이라는 어느 정도의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 규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법원에서도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차차 그런 부당한 조항들이 고시나 세부 사항들이 개정될 때까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행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사업 주체로서 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불측의 이제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환수나 업무 정지에 대한 위험으로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휴일날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함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이나마 좀 저희가 좀 노력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장기 요양의 원활한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 관련 협회에서뿐만 아니고 여러 원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한 부당한 뭐 제도라든가 절차 등은 항상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